바로 옆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24억 5천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? 12억 정도입니다. 강남 3구에서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송파구. 송파구에서 대장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 2호선 라인, 9호선 라인, 그리고 8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잠실역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좋은 점은 한강을 끼고 있죠. 석촌호수, 롯데월드가 있습니다. 서울의 유명한 아산병원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 내가 좀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, 당첨 가능성이 높으신 분, 이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리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은 로또 청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잠실 르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딱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. 그래서 모집 공고문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다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이 청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.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이제 청약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. 송파구라고 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.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청약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근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당첨 제한이 10년이고요.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.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3년을 거주해야 돼요.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청약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잘 살펴보면 좋은 게 특별공급 접수일이 보통은 월요일이에요.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를 하는 게 화요일이거든요. 근데 이번 청약은 좀 달라요. 특별공급 접수일이 8월 29일 금요일이에요.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해당 지역이 9월 1일이에요. 기타 지역이 9월 2일입니다. 우선 어떤 타입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이 아파트 전체는 1865세대예요. 그 중에서 216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왔습니다. 대형 평형도 나오거나 또는 국민 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평형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. 45 타입이 46세대, 51 타입이 11세대, 59B 타입이 92세대, 74B 타입이 39세대, 74C 타입이 28세대예요.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넣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. 지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40%, 추첨제가 60%예요. 기존에 투기가열지구에서 청약이 있어요. 그러면 가점제 100%였습니다. 가점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소형 평야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. 근데 그분들이 가점이 높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형평성에 좀 더 맞게 바꾸고자 이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포함이 됐죠.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모든 사람이 도전을 하면 되냐? 아니겠죠. 왜냐하면 분양가가 싸지는 않습니다. 인근 대비해서는 싼 게 맞아요.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공급 금액. 여기서 합계 분양가가 나옵니다. 계약을 할 때 내야 되는 계약금 있죠. 분양가의 20%를 이때 납부를 해야 돼요. 만약 59 B타입을 16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16억. 계약금이 20%, 중도금이 1차 30%, 2차 30%예요. 당금이 20%가 됩니다.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다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0%가 중도금 대출이 돼요. 10%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. 이랬을 때 16억에 20%라고 한다면 3억 2천이 되는 거죠. 이 금액 자체는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중도금에서 50% 대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잔압을 해야 되는 10%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.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지 내가 중도금까지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까지 얼마가 나와요? 4억 8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합해서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. 우리는 4억 8천을 이미 냈어요. 그럼 잔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도금을 우리가 50% 대출을 받았잖아요. 중도금 대출 받았던 게 8억이에요. 그리고 플러스 잔금이 있잖아요. 잔금이 얼마예요? 3억 2천이에요. 이렇게 있는 거예요.
합이 11억 2천이 됩니다. 이 금액에서 6억을 대출해줘요. 이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맥스가 6억이에요. 그러면 얼마가 돼요? 5억 2천이 남는 거죠.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옵션 비용이 있겠죠? 그리고 취득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것까지 금액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이 청약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입주를 할 때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요.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분께서 현금으로 전세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이 아파트가 후분양 아파트예요.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26년 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. 자, 그렇게 되면 중도금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엄청 짧게 되죠. 1회차가 25년 11월 20일입니다. 이때 30%. 그리고 25년 12월 19일에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해요. 이때 30%입니다. 이 금액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. 가장 작은 것도 6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할까?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돈을 만약에 내가 마련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보통 우리가 입지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통, 일자리, 학군, 환경, 브랜드 이런 것들 다 따지는데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중에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평면 타입을 보게 되면 여기가 45 타입이에요.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. 근데 판상형이라 가지고 마통풍도 상당히 잘 일어나는 곳이고 소형 편형이지만 드레스룸까지 너무나도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. 다음은 5구B 타입이에요. 거실, 침실 3, 침실 2가 이 반대쪽으로 창이 나와 있어요.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. 화장실 2개까지도 잘 나온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74B, 74C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로 나왔어요. 거실이 있고 침실 2, 3이 있어요. 여기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구조지만 마통풍은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내 자금 상황에 맞는 타입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돈이 많아지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이거예요. 우리가 좋다고 하는 입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느 집을 사든지 간에 이 입지를 안다는 건 도움이 너무나도 될 거거든요.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예요. 그 지역 주변에 좋은 학군이라든지 환경이 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. 내가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게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이 가격 비싸가 아니고 왜 가격이 비쌀까? 조금 저렴한 지역에 가면 왜 가격이 좀 더 저렴할까? 이걸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약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요.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청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요.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. 반면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내려가요.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드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괜찮은 청약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청약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